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3월 21일 일요일 오전입니다. D-17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까지 정확히 17일 남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제 18일 19일 양일간 후보 등록했죠. 후보 등록하고 보니까 어머머, 박영선 후보가 진정한 수출 친일파였던 겁니다. 토착 외국어가 아니라 저쪽 일본도 어디냐니까 도쿄 미나토구 아카사카 4종목의 71제곱미터 아파트 9억 7,3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갖다가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후보 등록하니까 다 드러나네요. 안 그래도 그 문제 갖고 보면 야당에서는 자, 너희들 툭 하면은 뭐 토착애군인 친일파니 그렇게 입에 침을 튀기더니 박영선 너 그렇다면은 너 일본 미나토구 도쿄시 미나토구 아카사카 4종목에 있는 아파트를 빨리 처분해라 그랬더니 묵묵부답이라고 합니다. 참 박영선 후보 엎친 데 덮치고 덮친 데 엎치는 격입니다. 며칠 전에 박원순 피해자 기자회견했죠. 나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불렀던 고민정, 진선미, 남인순을 갖다 징계하라 라고 얘기했더니 그 다음날 박영선 후보 화들짝 놀라서 고민정, 진선미, 남인순을 갖다가 일단 선대본부장과 대변인 자리에서 일단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그러자마자 또 후보 등록과 함께 박영선 후보 배우자가 박영선 후보 돈도 많아요. 50억이 넘더라고요. 재산이. 등록 재산 50억이면 실제 재산은 50억, 70억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게 공시가로 그런 걸 등록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참 보면 언제 그렇게 강남 좌파님들 돈을 많이 버셨는지 모르겠는데 박영선 후보가 예전에 나경원 당시 의원을 두고 일본 대사관에서 하는 무슨 행사에 참여했다고 그래서 친일파다라고 맹공격을 퍼부었던 박영선 씨. 이제 본인은 배우자 뭐 한 27억 가량 됩니다. 재산이. 배우자 재산만. 배우자가 일본 도쿄 미나토구 아카사카 4종목에 소유하고 있는 71제곱미터 아파트 아마 전세 놓고 있겠죠. 그리고 세금도 내고 있을 겁니다. 9억 7,300만원짜리 아파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드러났어요. 자, 또 엎친 데 덮치고 덮친 데 또 엎친다는 것은 박영선 이제 코너에 몰리니까 보면 자, 제가 당선되면은 서울시민 전 시민들에게 10만원 상당의 재난 위로금을 지급하겠습니다. 공약했는데 이게 선거법 230조에 딱 걸리는 선거법 위반 행위랍니다. 그래서 한변 우리 보수 우파의 변호사 모임이 있죠. 민변과 지금 맞서 싸우고 있는 한변에서 내일 대검찰청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영선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변이 주장하는 대로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선거법 230조는 매수 및 이해 유도죄입니다. 뭐냐니까 투표하거나 투표하지 못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게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이와 저와 같은 금품의 제공을 갖다가 하거나 또 제공을 약속하는 것은 딱 떨어지는 매수 및 이해 유도죄라고 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은 박영선 씨가 진짜 천지개벽이 일어나서 서울시장이 된다면은 아마 이 선거법 230조 이것이 두고두고 박영선을 갖다가 발목 잡을 것이고 결국 재임 중에라도 징역 5년 이하의 선고를 받거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아서 영원히 이 정계에서 이른바 퇴출되겠죠. 참 이런 거 보면서 저는 이 조국 전 법무장관이 너무나 고마워요. 정말 우리 저 대학 다닐 때 어느 날 보니까 82학번, 뭐 저는 82년에
81년에 대학을 82년 2월에 제가 졸업을 했군요. 그래서 대학원을 갔는데 그때 82년 83년에 서울대학 캠퍼스가 들썩했습니다. 테리우스 왕자가 나타났다고. 키가 한 190 가까이 되고 훤칠하게 잘생긴 허옇게 잘생긴 젊은이. 정말 다 나머지 학생들 꾀죄죄하기 짝이 없고 찌들어서 꾀죄죄하기 짝이 없는데 키도 훤칠하게 잘생기고 허옇고 또 조국씨 그 굵직한 목소리로 남 좋은 목소리로 저 경상도 사투리 써가면서 정말 서울대 여학생들 정말 깜빡 넘어갔죠. 심지어는 뭐 이화대학, 뭐 숙명여대에서 조국 보러 서울 관악 캠퍼스까지 버스 타고 왔다는 그 전설 같은 이야기가 참 지금도 남아 있는데, 제가 조국한테 고맙다는 게 조국 씨가 민정수석 거쳐서 법무장관 되면서 그 이른바 강남 좌파, KBR 좌파의 본색을 갖다가 드러내지 않았던들, 우리는 괜히 주눅 들어서 큰 죄나 지은 듯이 고개 숙이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왜? 저들은 툭 하면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또 옛날 고인이 된 노무현 씨 뭐라고 그랬습니까? 특권과 반칙의 세상을 끝내야 합니다. 마치 우리 대한민국 산업화 시대,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발전, 경제 기적을 일궈왔던 그 시대를 갖다가 특권과 반칙의 시대, 다음에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하는 굴종의 역사로 매도했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조국 씨죠. 그런 조국 씨, 2019년 본인이 민정수석 그만두기 직전에, 그 당시 우리 한국과 일본 간에 일종의 무역전쟁 붙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죽창가를 부르자. 죽창을 들고 반일 갖다가 마구 분위기를 몰아갔습니다. 정말 부평제같이 붕붕 떠다니는 문재인 대통령, 그 당시 조국의 그와 같은 바람잡이에 본인도 홀라당해갖고 뭐 했습니까? 저 거북선 횟집 가서 아니 호남과 이순신 장군이 뭐 일본을 막아냈다라고 하면서 반일 감정 부추기고 그야말로 일본하고 한판 벌릴 듯이 생쇼를 벌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보면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나베니, 그다음에 무슨 뭐 저 토착 왜군이, 그 2019년부터 얼마나 바람 잡았습니까? 왜? 그 당시 나경원 원내대표가 치열하게 그 당시 문재인 정부랑 싸우는 투사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때 그 사람들이 과거 보수 정권도 과거에 잘못 얼룩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빨갱이로 몰아붙였던 건 사실입니다. 물론 개 중에 진짜 빨갱이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또 억울하게 빨갱이 낙인 찍혔던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툭 하면은 친일이다, 토착 외구다 라고 낙인을 찍으면서 마구마구 몰아붙였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아이고 참 드러나 조국 씨가 그와 같이 뭐 토착 왜군이 뭐저 갖다가 반일이니 뭐 죽창을 들자고 휘두르는 통에 아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따님인 그 예쁘디 예쁜 문다혜 씨가 일본에서 무슨 대학 거기 나왔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었고요. 이번에 드디어는 박영선 씨가 바로 남편이, 물론 두 번째 남편입니다만, 남편이 일본의 수도인 도쿄에서 가장 중심간 미나토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죠? 아카사카라고. 아카사카 사정목에 71제곱미터면 대략 한 20 몇 평이겠죠. 일본에서 20 몇 평짜리 아파트 되게 큰 겁니다. 그 아파트를 갖다 9억 7,300만원, 이것도 뭐 공시가겠죠, 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박영선 씨는 그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에 대해서 묵묵부답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좌파들, 진보인 척했던 좌파들, 진보인 척했던 강남 좌파들, 진보인 척했던 KBR 좌파들의 그야말로 본색, 본모습, 추한 본모습이
조국 씨 덕분에 하나둘 드러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국 씨가 2019년에 죽창 들자고 휘두르고 난리만 안 쳤던들, 아유 박영선 후보는 남편이 수출의 역군이구나. 일본에 덕하니 일본 도쿄 미나토구에다가 아파트 하나 얻어놓고 차복 따박 일본 사람한테 전세 뭐라고 그래, 저거죠, 월세 임대를 받으니 수출의 역군이구나. 아마 칭송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런 식으로 일본 도쿄시에다가 따박 그야말로 재산세 내고 있는 우리 자랑스러운 수출의 역군, 수출의 친일이라고 할까요? 수출의 왜구라고나 할까요? 박영선 후보의 민낯이 드러난 겁니다. 자, 박영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 박원순의 그 뒷그림자가, 박원순 피해자가, 자, 나를 피해 호소인이라 불렀던 사람들 징벌징계하라 라고 했더니 고민정, 진선민, 남인순 잘라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 또 조국이 깔아놓은 그 자락, 이른바 친일과 토착 왜곡, 이 프레임에 박영선 스스로가 걸린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니까 어샤 재난지원금 위로금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후보자가 그런 이야기하면은 딱 떨어지는 선거법 230조 매수 및 이해 유도죄로 징역 5년 이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래저래 좌충우돌하면서 계속 죽을 곳으로 찾아 들어가는 박영선 후보. 이제 남은 것은 오세훈 안철수 오세훈 두 후보의 24일까지 후보 단일화만 이루어진다면은 수출 왜곡 박영선, 그다음에 시민들에게 어샤 서울 시민 재난지원금 위로금 주겠다고 이른바 사실상 매수행위하는 박영선, 심판하고 문재인 정권 심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